반갑습니다. 네, AWS에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WS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그 약자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들, 특히 뭐 개인 개발자들,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첫 번째 연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이제 최근 가장 핫한 토픽인 제너티브 AI, 생성형 AI를 아마 이제 챗GPT나 이런 걸 사용하면 그 일반인들이 이제 개인적인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많이 좀 뭐 테스트도 해보시고 또 많이 뉴스 기사로도 접하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내부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생성형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그걸 어떤 기업 비즈니스라든지 기업 활동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접근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기업들의 이 내부 데이터를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 어떻게 도입하는지 그런 기술들에 대한 약간 부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접근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현장에서 뭐 어떤 새로운 그 기술에 대한 토픽을 교과 과정으로 녹이시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과목에서 이렇게 뭔가 도입을 할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을 만한 그런 주제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생성 AI가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이렇게 하도가 됐기 때문에 뭐 딱히 별도로 소개해드리지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처음 셋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식을 서로 하나의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약간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주고받게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죠. 빅데이터가 축적됐다는 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20년 전부터 해서 데이터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축적이 됐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컴퓨팅 파워가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이런 쪽을 통해서 뭐 CPU나 GPU 인스턴스들을 엄청난 많은 서버들을 온디맨드로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들이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그냥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심플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텍스트라든지 뭐 수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주 쉬운 해법들, 뭐 확률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우리가 본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뽑아내는 거는 뭐 개나 고양이를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뭔가 앞에 뭔가 어떤 물체를 구분한다든지 해답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실 딥러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데이터에서 그 간단한 어떤 결과를 솔루션을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뭐 묻는 걸 답해준다든지 뭐 글을 쓰라고 하면 잘 쓴다든지 이런 어떤 복잡한 다양한 태스크조차도 해내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은 어떤 단순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모델 학습을 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특정 결과, 심플한 데이터를 내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이 생성형 AI의 모델들은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다양한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는 진짜 흔히 말해서 굉장히 뭐 똑똑한 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기존에 이제 딥러닝하고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기계학습
딥러닝 모델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어떤 패턴으로 양상이 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하고 달리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프리트레이닝 미리 학습을 하고 그래서 거대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거대 모델은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챗GPT라든지 뭐 GPT-4라든지 이런 거대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때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금씩 집어넣어서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한 작업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파인 튜닝 이 두 가지의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생성형 AI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은 뭐 창의적인 작업들,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린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외에도 뭐 비즈니스적인 뭐 추천, 뭐 그다음에 검색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Q&A, 챗봇 이런 것도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회사 내에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이것은 아직 뭐 조금 먼 미래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 우리가 기업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생성형 AI를 쓸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 내에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어떤 게 생성형 AI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거든요. 먼저는 이 AI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이 좀 저렴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성형 AI를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는 그 모델을 기계학습 모델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생성형 AI 모델에 넣고 그걸 튜닝하든지 뭐 작업을 하든지 해서 회사 내에서 실제적인 데이터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챗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I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지금 챗GPT는 다 공짜로 지금 써여 있고 약간 뭐 한 달에 20불 정도만 내면 웬만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생성형 AI 모델들의 어떤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가능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생성형 AI 모델들을 기계학습 모델들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게 여러분들은 GPT 3.5 그러니까 챗GPT를 GPT 3.5나 아니면 GPT-4 같은 그런 모델만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MS 이런 데서 만드는 모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생성형 AI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특히나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모델도 많고 상용 모델도 많고 그래서 이 상용 모델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이 기존 모델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잘 튜닝을 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모델들을 상용으로 내고 있는데 이런 상용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에서도 만들어 온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엔트로픽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스타트업인데 엔트로픽에서 만든 모델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만드는 모델이죠. 그리고 AI21 랩스 모델들 코히어 이런 회사들이 이 상용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거를 실제로 상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 클라우드 회사들이 우리가 그런 모델이라고 하면 구글, MS, 오픈 AI 이런 몇 가지만 생각하는데 클라우드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모델들을 다 서비스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AWS에도 저희가 이제 베드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얼마 전에 출시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생성형 AI 하면은 아마존은 제대로 하는 게 있나?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타이탄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모델은 기존의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흔히 이제 LL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다가 아마존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상품이라든 추천, 이런 리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학습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기계 추천이나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들을 선택을 하고 그 모델들을 테스트해서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확인해보고 내한테 맞는 모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학생들이 어떤 그 서비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이런 생성의 모델들을 많이 같이 여러 개를 사용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애플리케이션, 내가 만들려고 하는 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내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를 얻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성형 AI라고 만드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빅데이터 앱을 만드는 거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앱을 만드는 거랑 좀 많이 틀려요.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챗GPT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컨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들을 생성형 AI 모델에 있는 결과로 이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데이터에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에서 분석한 기계학습 모델의 어떤 특정 데이터 값만 꺼내주는데 우리가 생성형 AI 모델에 있는 풍부한 언어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 그리고 기존 일반적인 사람이 막 말하는 그런 기법들을 데이터를 잘 융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휴대폰 가입자 데이터들에 이 사람 해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챗봇은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답변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생성형 AI 모델들은 기존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통화 기록이라든지 CS 데이터들을 생성형 모델에 녹이면 생성형 모델에 있는 아주 유려한 언어 생성 기능들이 사람을 아주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델들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들을 선택해서 유려한 데이터로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생성 AI 모델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처럼 진짜 멋진 말을 만들게 내게끔 어떤 그 명령을 내주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예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쓴다고 했어요, 저희가 아까. 그래서 이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마케팅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만들고 그리고 제품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카피를 제공하고 그리고 검색 엔진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SEO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런 검색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엔트로픽이라고 클로이드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글을 아주 잘 써줘요.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 프롬프트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딱 넣어주면 제품 설명을 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엔트로픽에서 이 제품 설명들을 이렇게 쫙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요하게 쓰는 단어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케팅 카피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 설명서 가이드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사진을 이거 제품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신발 사진 같은 거를 찍었는데 이것만 갖고는 좀 보이기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으로 나가는 제품이다. 그러면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제품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딱 이 신발 사진하고 딱 넣어가지고 딱 이제 제품 생성 이미지로 딱 만들어준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소셜 미디어에다가 딱 배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딱 100자 안에 딱 뭔가 딱 사람한테 딱 들어오는 그런 카피로 요 제품과 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한 트위터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이 밑에 해시태그까지 딱 이렇게 넣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색어, 키워드, 이 제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키워드를 딱 해달라고 하면 리스트를 딱 해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태스크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모델들, 이건 뭐 예시입니다. 다른 모델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제품 설명서 만들고 카피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베드락에서 이 모델 엔트로피 콜로이드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텍스트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미려하게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이드 모델은 한국어도 잘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써달라고 하면 잘 지원합니다. 제가 300자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사진 이제 런던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네, 바로 이렇게 좀 사람 모델까지 넣어가지고 네, 이게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자동화하거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홍보 설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델들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고객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좋은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지금 계속 튜닝을 하고 있지만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거. 이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다는 이 함각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델이라는 것이 매년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거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최신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에 돈 버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회사에서 업무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성형 AI 모델에 뭔가 튜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컨텍스트 데이터를 이 생성형 AI 모델에 넣는 작업 또는 그것들을 빼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모델은 너무 커서 우리가 그걸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기법들을 뭐라고 하냐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기업 업무에 활용할 때 사용하는 가장 최고의 기법이 이제 검색, 증강, 생성, RAG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 생성형 AI,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중간에 중간에 어떤 에이전트가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가지고 회사 내부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그것들을 생성형 AI 모델에 같이 줘가지고 생성형 AI 모델이 그거를 이렇게 틀리지 않게 잘 조합해가지고 결과를 내주게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기존에 뭔가 이렇게 에이전트가 뭔가 처리하는 뭔가 그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잘 돌아가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락에도 이런 에이전트 기능이랑 날리지 베이스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검색 증강 기술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그래서 검색 증강 그 기법의 생성형 AI 모델에다가 요청하는 그 데이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RDB라든지 NoSQL DB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데이터들을 날리지 베이스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 텍스트를 우리가 이 텍스트에 있는 이 거리들, 단어들 사이의 거리들을 우리가 벡터 값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유려하게 그 텍스트를 생성을 하느냐면, 그 모든 텍스트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거리가 가까운 놈들끼리 확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될 듯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텍스트 사이의 거리들을 우리가 벡터 값으로 저장하는 것을 벡터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성형 AI 모델들은 이 벡터 임베딩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꺼내고 쓰고 그렇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면은 휴대폰 해지라든지 대리인, 뭐 사전 이런 것들은 비슷한 벡터 값을 갖고, 가입을 한다고 하면 뭐 대리점이나 신규 이런 것들이 비슷한 벡터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에 있는 문서들을 생성형 AI 모델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주면 각각의 그 거리들을 일반적인 텍스트에 있는 거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거리 값들을 다 이렇게 저장해 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벡터 스토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웃긴 좀 그 중에 하나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업계가 굉장히 변화가 엄청 심해졌어요. 뭐냐면 지금 모든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자기 회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 벡터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벡터 서치 기능들을 DB에 넣어가지고 생성 AI 모델에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도 기존에 뭐 RDB나 아니면은 뭐 키밸류 DB나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프 DB나 근데 지금 이제 벡터 DB가 굉장히 핫한 주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엄마한테 제 휴대폰을 대신 해지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일반 행성 모델에서는 특정 뭐 통신사의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내에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벡터화시켜서 벡터 스토어에도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그 프롬프트 값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값이 뭐 대리인 해지 제도라고 하면 대리인 해지 제도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유저가 입력한 그 프롬프트랑 같이 넣어가지고 다시 그 생성형 AI 모델에 넣어주면,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어주면, 아주 유려한, 그렇지만 이 데이터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앱이 뭐냐고 물으면 지금 엔스로픽에서는 신한 뱅크 앱이라고 불러요. 예, 라고 해요.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엔 예전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데이터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그 문서들을 벡터 데이터의 값에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한은행 앱은 솔앱이다. 그다음에 뭐 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벡터 DB에 넣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값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OTP 등록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최근에 바뀐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같이 생성 AI 모델 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꺼내주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검색 증강 모델보다는 좀 비싼 방법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파인 튜닝을 모델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모델 파인 튜닝을 허가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타이탄도 그렇고 엔소로픽도 그렇고 기존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생성형 AI 모델도 이런 파인 튜닝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GPT 모델이나 블룸 모델 이런 것은 저품질 대량 데이터를 뭐 1트릴리온 많은 토큰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걸 다시 이제 지도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고품질 훈련 데이터를 하고 거기에 나온 거를 또 사람이 또 일일이 다 이제 수작업으로 다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분류를 하고 강화학습을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쓰는 챗GPT라든지 아니면 GPT-4 클로이드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미세 조정 과정들을 이 데이터에 뭐 다 넣어서 이걸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기존의 모델들에다가 델타 값들만 집어넣어서 파라미터 효율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면은 물론 아까 RAG보다는 훨씬 좀 비용이 많고 복잡하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베드락에 있는 파인 튜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내 문서들을 훈련 데이터셋이나 검증 데이터셋을 만들고 여기에 아까 그 뭐 파라미터 효율 조정 같은 기법을 써서 미세 조정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런 어떤 미세 조정하는 것들을 뭐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데이터만 넣어주면 바로 미세 조정을 해서 이제 결과를 해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면 내가 그거 우리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 모델이 나오고 있고 아주 작은 모델이지만 엄청나게 효과를 내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작업들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아인슈타인 GPT라고 스스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베드락에 있는 뭐 다양한 생성 AI 서비스의 모델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속적인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런 얘기했죠. 은총알은 없다. 뭐 모든 것은 하나로 할 수 있는 뭐 모든 해법은 없다라듯이 생성 AI 모델들이 뭐 그걸로 하면 모든 게 될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지속적인 실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지 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는 것이 이제 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긴 뭐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특정 모델에 뭐 국한돼서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되게 요즘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생성형 모델들을 학습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을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enough라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빨리빨리 도입을 하고 흡수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야만이 우리가 그 변화를 빨리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